창풀 멤버십 회원이 되어주세요. 창풀 멤버십을 가입해주시면 실제 창업에 유익한 100여 개 이상의 비공개 영상과 실제 예비 창업자와의 상담을 통한 지극히 현실적인 질문 그리고 저의 답변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창풀 멤버십 혜택 링크 클릭해서 확인해 주시고 창풀 구독자분들의 회원가입은 양질의 창풀 컨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창풀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초보 창업자들이 초보 사업가들하고 함께 해야 되는 이유, 새롭게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한테 드리는 얘기예요. 흔히들 주식 투자할 때 장기 투자라고 하잖아요. 단타가 아니라 나는 평생 주식 투자를 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멀리 보고 하는 거죠. 하루 이틀에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평생 하는 거니까. 사실 창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얘기하는 것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창업이라는 거는 현재 무언가를 선택해서 단기간에 승부를 본다든지, 이번 시작으로 평생 그걸로 사는 게 아니라 초보 창업자로서 일반인에서 장사꾼으로 신분이 바뀌는 과정일 뿐이라는 거죠. 초보에서 중수로 가고 고수로 가면서 비로소 안정적인 사업가 형태로 가는 게 일반적인 과정입니다. 주식에서도 고수들의 성공 비법은 다 다르죠. 누구는 단타로 짱을 먹고, 누구는 장기 보유로 짱을 먹고요, 누구는 테마주 위주로 하고, 누구는 대형주 위주로 하고,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각자의 답만 있는 거고요. 같은 월 수익으로 100만원을 벌어도 누구는 1000만원만 집어넣고 고위험 고수익으로 다 100만원을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대형주로 한 10억 넣어두고 한 달에 100만원 저위험 저수익을 가져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느 방법이든지 그곳에 몸을 담게 되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창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창업을 하더라도, 똑같이 햄버거를 팔아도 노브랜드 버거는 5억은 너끈히 들고 다달의 로열티도 10% 육박하게 되면서 수익은 막 500만원 1000만원 가져간다 했을 때, 똑같은 미국 느낌의 햄버거를 팔아도 개인 햄버거집은 5천만원만 있어도 창업을 하고 한 달에 500에서 1000만원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초보 창업자들한테 진짜 필요한 게 뭔가, 그거에 대해서 과거에도 뭐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지만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정말 사부가 필요해요. 누차 얘기하지만 첫째는 사부 내진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창풀에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제가 더 여러분들보다 많이 알 거라고 생각하니까 상담을 받으러 오는 거잖아요. 근데 창업 전에도 이렇게 물어봐야 될 일이 많은데, 창업을 하고 나면 어떨까요? 아마도 매일 전화할 일이 생길 거예요. 프랜차이즈가 초보 창업자들이 기대하기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사실 이 부분이죠. 그래서 초보 창업은 항상 어렵습니다.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그 노하우를 따라갈 수 없고요. 매 순간 문제가 생길 때마다 물어볼 곳, 같이 해결해 줄 곳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중요한 건 제법 큰 프랜차이즈 회사들은 사부가 아니라 슈퍼바이저라고 하는 한 분야 전문가가 케어를 합니다. 기계적인 도움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장사에 대해서는 물어볼 수가 없죠. 아마 슈퍼바이저 대부분이 자기 장사는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일 테니까 말이죠. 결국 장사라는 첫 길을 가는데 함께 해줄 사부가 없다면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첫 창업은 투자금이 적은 게 중요해요. 특히 창업을 낚시를 하는 것과 좀 비교를 많이 하는데, 아무리 작은 고기라도 내가 스스로 그 작은 고기를 낚는 연습, 내가 낚시를 배워서 내가 스스로 낚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작은 고기라도. 그러면 낚싯대 정도로 먼저 사서 적은 투자금으로 시작해서 고기를 낚는 방법을 배워서 시작해야 되는데, 갑자기 고깃배부터 사면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 고기를 낚아본 적도 없는데 큰 배를 사고 거기에 선원까지 태워. 앞서 얘기한 노브랜드 버거와 개인 버거 집과의 예에서 보듯이 같은 매출이더라도 투자금은 10배 이상 차이 납니다. 중요한 건 투자금 뿐만이 아니라 매출 대비 수익률도 곤두박질 치죠. 왜냐하면 노브랜드 버거나 기타 다른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은 회사가 크고 그 자체로 고정비가 많이 듭니다. 슈퍼바이저들 월급 줘야 되고, 마케팅, 연구개발, 유지비용 이런 엄청나게 들어가는 데다가 그 회사다 보니까 적정 수익도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물류도 비싸고 로얄티도 많이 내야 돼요. 3천만원 팔면 300만원 가까이가 로얄티인 겁니다. 안 그래도 물류비 비싼데 로얄티까지 비싸다면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노동 강도는 더 세지죠. 사람 더 써야 되죠. 돈을 얼마 버는 게 중요하지 매출이 높은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좋은 브랜드니까 안전하다 할지 모르지만 그 안전함을 이유로다가 투자금 회수는 언제 끝날지 모르죠. 한 달에 500만원씩 저축해도 5억을 갚으려면 1년에 6천만원씩 5년 하면 그래도 3억이네. 그럼 7, 8년을 갚아야지 처음 들어간 투자금을 갚는 거예요. 그러면 원가가 높다고 마차이가 많이 날까요? 로얄티 12% 내야 되는 서브웨이하고 좀 작지만 단단하게 하는 그런 작은
브랜드 회사하고 거긴 로열티 1%라고 한다면 샌드위치 맛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날까요? 중요한 건 그렇게 5년 이상 한 사람들이 그 시스템 안에서 하라는 대로만 했기 때문에 장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영업이라는 게 스스로 환경에 따라서 병화에 맞춰서 스스로 운영을 하는 사람인데, 슈퍼바이저가 없으면 그 회사에서 나오는 매뉴얼이 없으면 자기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한 달에 뭐 500만 원을 벌어야 돼, 이게 아니라 장사꾼이 진짜 되고 그 다음 사업가까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교두보를 확보해야 되는 건데, 처음부터 대출 잔뜩 받아가지고 그렇게 시작하면 대안도 없고 정말 내 거 다 온팡 물린 데다가 잘못되게라도 하면 전 재산 다 날려버리면, 다 날려버리고 문 닫고 그 대출금 갚는다고 이래버리면 이것만큼 최악이 어디 있어요? 세 번째는 자영업 시작에는 정답은 없고 각자의 답만 있다는 겁니다. 10년 이상 장사한 사람들 붙잡고 한번 물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업종들을 했고 말아먹었고 다시 일어섰는지. 왜 굳이 나만 하나를 선택하고 끝까지 잘 될 거라고 생각하죠? 어차피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매 순간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려야 되고요. 결국 각자의 답을 가진 사람들의 그 노하우를 습득하고 그것을 체화시켜서 스스로 적응할 수 있는 고수로 일어서야 됩니다. 그게 바로 비로소 안정적이라는 말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브랜드가 안정적이고 그 아이템이 안정적이라서 안전한 게 아니라 내가 안정적이어야지 내 가족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계속 그런 변화하는 환경에 내가 하면서 직접 스스로 해봐야 되고 계속 깨어있으면서 진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초보 창업자들은 이 초보 사업가들을 만나라는 거예요. 외식 스타트업에 처음 시작한 그 사업가들. 외식 스타트업의 정의를 말씀드릴게요. 외식 스타트업은 자기의 노하우를 가지고 누군가를 살려본 경험이 있는 10개 미만의 가맹점일 수도 있고 전수 창업자일 수도 있고 친척들 차려준 사람일 수도 있죠. 그런 회사고 얼마 전까지 맛집 사장 아니면은 그냥 오랫동안 자기 스스로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었던 사람, 이렇게 정의를 내릴게요. 외식 스타트업 회사는 그 맛집 사장이든 나름대로 그렇게 오랫동안 망하지 않고 했던 사장들은 나름대로 다 자기 동네에서는 그래도 적당히 짱을 한 번씩 먹었던 사람들이에요. 장사의 도 같은 사람들이고 남을 살려본 경험은 없어도 자기 사는 거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장사가 아니라 이제 사업을 생각해야 되는 그 시점이 된 거죠. 그래서 사업체가 작고 고정비가 적고 제일 중요한 건 대표가 직접 다 뜁니다. 큰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그 대표들이 처음에는 본인 스스로 다 뛰었어요. 그래서 대표들한테 직접 케어받은 초창기 매장들은 가급적이면 거의 다 잘 된 경우들이 많긴 해요. 왜냐면 대표가 직접 케어했으니까. 그리고 대표가 직접 케어했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대표도 고정비가 많지 않았으니까 가맹점에서 뭐 뜯어갈 게 많지 않죠. 더군다나 이 초창기 가맹점주들은 자기 사업의 이 가늠자란 말이에요. 그 초창기 가맹점주가 잘 돼야지 그 다음이 있기 때문에 엄청 더 잘해요. 그리고 대표가 직접 케어하는 매장하고 슈퍼바이저나 직원들이 케어하는 매장하고 같습니까? 그것도 틀리죠. 만약 초보 창업자가 아니라 나름 기업형으로 돈 좀 있는 투자 수익으로 하는 점주들은 그냥 시스템대로 돌아가는 대기업 프랜차이즈를 더 좋아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시스템 없고 대표가 직접 뛰는 그런 신생 브랜드를 주먹구구식이라고 싫어하죠. 하지만 우리 같은 초보 창업자는 아니에요. 주먹구구든 뭐든 그 대표와 함께 준비하고 노하우를 듣고 함께 만들어가는 것 자체가 큰 도움입니다. 또 창업 비용이 엄청나게 싸요. 회사 고정비가 적고 어찌 보면 자기 입장에서도 사업하겠다는 마음을 먹고요. 초기 가맹점주들에게 투자한다는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나름 최대한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제가 만나본 대부분의 신생 프랜차이즈 사업가들은 순수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동안 자기 장사 성실하게 앞만 보고 했던 사람들이라 현재 초보 창업자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진은 최소화시키고요, 투자금을 제시하고 돈을 벌 수 있는 방식을 제시합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하려고 해도 같이 해나가려는 마음 없고 의지만 하려는 초보 창업자를 만나게 되면 그때는 초보 사업가가 그 초보 창업자 때문에 같이 폭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장사에서 매출 나오는 것 대비해서 마진도 좋아요. 돈을 벌 수 있게 돕는 구조에 가깝기 때문에 쓸데없이 막 중간에 마진을 취한다든지, 또 취하고 싶어도 초창기라 그 양이 얼마 되지도 않아서 오히려 공동구매나 이런 식으로 다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찾으려고 하죠. 자신이 개발한 진짜 핵심 소스 정도 남겨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맛이 바뀌면 안 되니까 직접 레시피 가르쳐 주는 거 뭐 어렵습니까? 근데 맛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딱 그 정도 공급하고 로얄티도 자신이 움직이는 정도
정도의 이 경비 수준 그 정도 하고 나머지는 또 최소화시키는 게 스타트업 사장들이에요. 우리가 가끔 간과하는 게 항상 중견 프랜차이즈나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월 매출 몇 천만 원, 몇 억, 연 매출은 무조건 10억 이상 이렇게 대박처럼 홍보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는 매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져가는 수익이 중요합니다. 매출은 높지만 노동 강도는 살인적인 수준이고 그마저도 다 뜯기는 구조로는 정상적인 사고도 못하고 그냥 끌려가는 방식으로 돈을 버는 것 같아도 하루하루 지옥처럼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게다가 솔직히 말해서 예전에는 창업 인프라가 별로 안 좋아서 회사가 작으면 메뉴 개발이든 마케팅이든 뭐 물류 배송이든 연구 개발이든 진짜 어려움이 많았는데 요즘은 어지간한 B2B 업체들이 B2C로 전환돼서 신생 프랜차이즈도 얼마든지 안정적으로 고정비를 안 쓰고도 사업하는 시대가 되어서 굳이 회사가 작다고 걱정할 필요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본사 직원이 수십 명인 걸 걱정해야 되고 투자 회사가 투자한 본사를 조심해야 돼요. 결국 나한테 얻는 수익으로다가 회사 돌려야 되고 투자자들 줘야 되고 뭐 직원들 월급 줘야 되고 이래버리면 이게 더 걱정인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자영업에 연착륙해서 사업으로 나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장사를 시작하고 냉정하게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수정해 나가야 됩니다. 첫 술에 배부를 거 없고 첫 창업 선택으로 천년 만년 가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첫 창업으로 첫 사부를 모신다는 마음으로 시작하고요. 얼마든지 길이 아닐 때는 노선을 바꿔서 재적응을 해야 되니까 몸집이 작아야 되고요. 그 수많은 경우의 수와 사람들의 그 틈바구니 속에서 조금씩 살아남는 방법을 깨쳐야지만 진정한 사업가가 되고요. 결국 살아남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풀에서도 최근에 나름 자신의 노하우를 이렇게 전달을 해주면서 잘 케어를 해줄 수 있는 고수 자영업자지만 초보 사업가인 분들을 카페로 모시고 와가지고 그 초보 창업자들을 도와서 같이 창업을 시키는 그런 프로젝트들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앞으로는 새로운 창업이라는 거를 하기 위해서 근거리에서 확실하게 사부님이나 이 조력자가 성공했던 아이템으로 지도받고 전수 받으며 창업을 해야 적은 돈으로도 안전하고요. 투자금이 적어야 리스크를 줄이고 마진이 보장돼야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성공으로다가 사업적으로 확장할 수 있어서 그 초보 사업가는 좋고요. 그런 최선을 다하는 스승하고 함께 시행착오를 같이 겪으면서 해서 우리 초보 창업들은 더 좋고 그래서 창풀에서도 그 둘의 미래가 같이 유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창풀 카페에 오셔서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지도 한번 좀 보시고 내가 자영업자로서 연착륙하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가장 리스크 없는 창업도 생각하면서 앞으로 미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창풀직이었습니다.